밀양에 있는 송전탑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게 벌써 7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아직도 요 밀양 소식을 못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밀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쉽게 짧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폭력이 악순환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치호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사태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주민의 어떤 동의 없이 개발을 진행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단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상처 입고 거기다가 뭐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라든가 끝내는 급기야 이제 돌아가시는 일까지 생긴 것들을 보면 이 송전탑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제 정부와 또 건설업자들과 그 반대편에서 주민들이 대치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76만 5천 볼트 초과압 송전선로 사업은 신고리 569기 이제 2018년에 이제 완공될 예정인 신고리 5호기 때부터의 그 전력을 일단 북경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에 송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왜 이 송전탑이 꼭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일 쌉니다. 제일 쉽게 이제 전기를 배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데 문제는 이 송전선로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최소한의 생존이라든가 건강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을 이렇게 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송전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체하는 기술적인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새롭게 이제 개발되는 초전도를 통해서 이제 땅에 묻는 지중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밀양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제일 크게 이득을 본다는 것은 한전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대형 건설사입니다. 이 송전탑 공사도 다른 건설 사업과 비슷하게 하청에 재하청에 이렇게 몇 번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제일 위에 원청 역할을 하는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그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름을 거론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회사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이제 이 이득을 다 취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재산권, 두 번째가 이제 건강권입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이제 송전선로는 저 유해 시설이고 더더구나 76만 5천 볼트라는 초고압이 들어가는 그 땅에는 그 송전탑이 서는 땅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땅이 지가가 하락하고 아예 지금 어르신들 뭐 농협에 대출을 받더라도 거의 재산권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건강권인데 76만 5천 볼트라는 초고압은 그 초고압인 관계로 방법상으로 이 소음이나 전자파를 이렇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와 관련돼서는 뭐 언론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이제 송전탑이 있는 마을에 암이라든가 백혈병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밀양이라는 동네는 여기에서 관광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밀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게 송전탑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것들이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농작물을 사서 드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송전탑 밑에서 지어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분명히 그런 거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럼 주민들한테 이렇게 뭐 보상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보상금이란 필요하지 않다. 아마 보상금을 더 달라는 거였으면 이 싸움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오히려 한전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보상 협상을 하자. 돈을 얼마나 조금 더 주면은 합의를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였는데 이분들은 여기에서 나고 자라고 연세가 드셨습니다.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았다면 고향인 것이죠. 그냥 자기가 살던 때에서 지금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고 싶은 것이지 뭐 이것을 통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다. 이 인부들이 용역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거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선 정말 그 나무 하나하나가 진짜 생명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나무를 못 자르게 막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이렇게 밀고 넘어뜨리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내면에 우리 스님께서 정말 그 주민들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스님한테 도와달라고 제발 좀. 그래서 스님께서 그 하루도 멀다 않고 계속 올라가서 현장에서 막고 하니까 스님이 워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주요 그 인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스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는 진짜 치욕적인 그런 성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폭력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갈수록 나무를 증가하고 자르는 걸 제지하려 그랬죠. 제지하려 그랬는데 어째갖고 이제 거기서 모자를 벗기는 바람에 그 한전의 감리라는 사람이 주민들 뒤에 있으면 모자를 홀라당 다 벗겨요. 그래서 체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만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굴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소고발을 하기가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모자를 벗기면서 사진을 찍으라 그러는 거라. 사진 찍는 사람 따로 있고 모자 벗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몸싸움 하는 사람들도 또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또 얽히고 설키고 몸싸움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또 그 사람이 모자를 벗기지 않았으면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자를 벗기면서 그게 이제 붙잡고 있다가 또 같이 실랭이하고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싸움이 대형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그 싸움 속에서 제가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추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남자 3명이 갑자기 달라들었으니까 주인마저도 땅에 저 논에 못 들어가고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그대로 바깥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용역들은 이제 계속 그쪽에 이치우 어르신이 그 서가지고 당신도 몇 번 들어가려니까 저지를 당했어요. 계속 저지를 당하다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논을 내 동생이 그 먹지도 않고 참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 땅을 구입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시더라니까.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오후가 서서히 다 돼가면서 이제 점심 때 이 어르신은 점심도 안 드셨어요. 점심도 안 드시고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 점심 먹을 게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 이제 저녁에 오후 5시 무렵 다 돼갈 무렵에 도저히 이 포크레인 장비가 안 나온다. 저 논에 있는 저 장비를 드러내야 되는데 만약 오늘 저걸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오늘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어르신 절대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눈빛이 아주 당황했어요. 내가 필히 나는 오늘 저 포크레인만 안 나갔다 하면 나는 떠난다고 간다고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매치가 없었어요. 덜덜덜 떨고 있었고 세면 바닥에는 보니까 어르신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 누가 돌아가시는지 몰랐고 사람은 죽는 건 알겠는데 마을 주민 누가 돌아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 시신은 그냥 그 불에 탄 채 거기에 있었는 상황이었어요. 그대로 그 세면 바닥에 그 타 있는 그대로 오그라지 있는 상태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수세적으로 고소고발,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그 법적인 대응들을 해왔는데 이 정도로 저희들이 끝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법률적인 모순들이 전원개발특례법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운동,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 사유재산이라든가 건강권,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찾고 이제 조금씩 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배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제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 헌법소원 준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탈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이 향후 10년, 20년 우리가 진짜 뭐 탈핵 어떻게 이제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고리 1호기 폐쇄를 하는 것. 이제 수명이 닿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명이 닿은 것은 억지로 연장시키지 말고 이것을 폐쇄시키면서 하나하나 없애가는 것, 이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송전탑이라는 것 자체가 핵발전과 같이 이렇게 대단히 그 발전 시설을 통해서 원거리로 수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 정책 자체가 지근거리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송전 시스템이 단순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이 송전탑 문제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